네, 안녕하세요. 자유인의 서재. 오늘은 예술가가 본 경쟁, 경쟁은 왜 아름다운가? 라는 부제로 남정욱 교수님이 편저하신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술가가 본 경쟁. 교수님, 네. 예술가가 본 경쟁. 예. 경쟁은 아름다운 게 맞나요? 예술가가 보기에도? 많은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더 많이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 예술에서의 경쟁은 아름답죠. 물론 당사자들은 피가 마르지. 그렇죠. 예. 지난번에 이 같은 맥락의 이 경쟁이 어떤 기능을 하고 왜 좋은 것인가, 왜 자연스러운 것인가 라는 거를 주로 경제학자분들이 쓰신 책이 있지 예. 않았습니까? 경쟁은 아름답다. 예. 그 책하고 이 책은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일종의 원론처럼 쓰여진 책이라면은 네. 이건 실제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예술의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경쟁을 기피하는 그런 느낌 내지는 이제 경쟁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심지어 얼마 전에 어떤 분은 뭐 수능을 없애네 뭐 이런 소리를 또 하고 네. 계시는데, 이거는 인간에 대한 모독이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어차피 경쟁을 통해서 태어났고, 경쟁은 사람들한테 안지옥 선생님 말에 의하면은 살아있는 한 피할 수 없는 게 경쟁인데, 인간의 본성을 갖다가 빼앗는 얘기는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책에 지금 5분, 교수님을 예. 포함해서 예. 5분이 지금 글을 쓰셨어요. 예. 이문원, 예. 미디어워치 미디어 편집장, 진짜, 예. 그리고 조우석 문화평론가님, 우리 예. 극강을 통해서도 큰 인기를 모으셨고, 극강 스타죠. 그렇죠. 극강 예. 스타죠. 그리고 미디어팬의 이원우 기자. 젊은 필자 아주 괜찮은. 그렇죠. 예. 그리고 요즘 뭐 가장 대세라고 할 수 있는 대세 윤서인. 윤서인 만화가. 예. 예. 이렇게 이제 5분,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시장 경제를 이야기하는 이 학자 그룹하고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이제 계속 이 지평을 넓혀가고 계신 이런 문화 예술 예. 쪽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공동 작업을 하신 예는 이번이 처음이지 않나요? 자유경쟁에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학자분들이 이렇게 자유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토론하시고 하는 것은 매우 학문적으로 가치가 있고 그런 작업이긴 한데, 이걸 대중적으로 좀 바꿔주려면은 두 번째에 또 이제 백으로 따라붙는 작업이 있어야겠다. 뭐 이런 계획을 자유경제에서 한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성공적으로 좀 잘 된 것 같고, 그리고 의외로 이제 참석했던 사람들도 자기들도 잘 몰랐던 생각하다 보니까 경쟁이라는 게 참 좋긴 좋은 거구나. 근데 자, 이제 경쟁이 좋다는 거는 경쟁으로 인해 가지고 즐거움을 향유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네. 어떤 단독의 아티스트 A가 있을 때 이 사람이 혼자만 단독으로 있게 되면은 이 사람 노력 그렇게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러면 대중들이 갖게 된 즐거움의 총량은 100밖에 안 되는 건데, 이걸 갖다가 경쟁이라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치고 올라와 가지고 하게 되면은 1년에 들을 만한 앨범이 내장으로 늘어난다는 건 되게 즐거운 거고, 사람들도 선택의 여지가 넓어지는 거고,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온 거죠. 네. 이 경쟁이라는 거를 이제 주로 이제 또 젊은 층에서 특히 이 피하고 싶고, 그리고 매우 잔인하고, 네. 그리고 이제 패자는 그냥 도태되고 사라지고 마는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오로와 나싱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경제학자분들이 이제 책을 쓰셨는데 그게 대중들에게 다가가기 어렵더라는 거죠. 네, 좀 어렵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예술가가 본 경쟁에는 주로 사례 위주로 경쟁에 이 얼마나 그 소비자의 그 기호를 만족시키고 또 예술을 향유하는 사람에게 큰 즐거움을 주었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고 있어서 아마 읽어보시는 분들이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정욱 교수님은 예. 그 비틀즈를 통해서 예술의 아름다움을 예. 설명을 하셨는데, 잠깐 우리 시청자들께 소개를 해주실까요? 1950년대생 분들이라면 아주 잘하는 얘기를 보고, 60년대생 중에서 안목이 좀 있으신 분은 들어본 얘기일 수도 있고 한데, 비틀스라고 하는 이제 아이돌 그룹이 미국에 갑니다. 그래서 브리티시 인베이전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미국을 침공한다 이런 느낌을 썼는데, 이 사람들이 보고 싶었던 사람이 이제 둘이 있어요. 그 미국의 그 당시 대중음악. 하나는 이제 라스베가스의 전속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
해외 공연을 거의 안 다니고 네. 그냥 우리나라 지금 저 초원의 집 같은 이런 데서 노래를 부르던 그런 분이죠. 초원의 집을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그렇구나. 겁니다. 초원의 집은 네. 극장식 레스토랑 해가지고 그렇죠. 노래도 부르고 공연도 하고 보고 예, 또 밥도 식사도 먹고 하고. 하던. 대표적인 스타로는 이주일 씨가 있죠. 네, 저 이주일 씨 진행하실 때 가봤습니다. 그랬구나. 네. 근데 엘비스를 보고 나서는 이 사람이 엘비스구나 이게 끝났던 모양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밥 딜런이라는 인물을 갖다 딱 보고 나면 밥 딜런 요새 노벨문학상 후보로도 올라오고 그런 사람인데 네. 보고 나서 충격을 받은 거죠. 보면 이제 그 비틀즈 노래는 뭐 I want to hold your hand 네. 이 정도의 마인드였는데 인생의 깊고 쓰라린 이야기들 갖다가 이렇게 담담하게 풀어내는 그 가사를 딱 듣는 순간에 나 충격을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네. 야, 우리는 사람도 아니구나. 근데 너무 당연한 게 그 대학생 프로테스탄트 포크송 가수의 가사하고 영국 노동자 그룹의 노동자 계급의 정말 배우지 못한 넷이 한 거하고 구분이 안 되는데 다행히 거기 문학 소질을 가지고 있는 존 레논이 끼어들어가 가지고 가사를 바꿔놨어요. 네. 그래서 다음에 나온 앨범 자체부터는 갑자기 이게 과연 같은 그룹의 멤버가 쓴 가사가 맞느냐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예전에 무슨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 뭐라 딱 찍어서 말하긴 곤란하지만은 걔들이 했던 뭐 그런 가사가 다음 앨범에서는 무슨 이를테면은 송창식 유의 가사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뭐 개벽하게 바뀐 개벽하게 거네요. 완전, 예. 그렇죠. 그러면은 가사만 좋아지면 그 얘기가 되느냐? 그 음도 서로 이렇게 이제 주고받으면서 음이 좋아지는데 비틀즈가 그렇게 하면서 음악적으로 이제 사운드에 손을 좀 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보냈는데 밥 딜런이 그걸 듣고 나니까 가사도 잘 써. 근데 자기는 포크락이어서 통기타를 두고 기타를 치는데 이게 락 음악이라고 하는 대중음악에 그 포인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밴드를 전부 다 락 밴드로 바꿔요. 이게 처음에는 전기 기타 메고 나갔다가 이제 돌도 막 맞고 그랬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이렇게 하면서 밥 딜런대로 올라가고 비틀즈도 올라가고. 근데 이제 그 비틀즈가 그렇게 성공을 거두면서 하나의 단계를 갖다 올려버리니까 네. 경쟁자들이었던 롤링스톤즈라는 그룹이 그걸 갖다가 보고 금방 따라해요.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있다. 네. 가사는 여전히 유치하지만 아무튼 음악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미국에 이제 썰핀 USA 이런 걸 부르던 팀이 있는데 비치보이스라고 이 팀은 비틀즈를 보고 나서 이게 우리가 하는 건 음악이 아니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얘네들도 한 단계 높은 사운드의 그 스튜디오 레코딩 기술을 갖다 개발을 해요. 얘네가 만든 노래를 비틀즈가 또 듣고 또 분발해가지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앨범인 서전트 페퍼스 롤리 핫클럽 밴드라는 앨범을 냅니다. 그래서 비틀즈가 미국에 처음 건너왔을 때 그 노래하고 서전 페퍼스 롤리 핫클럽 밴드 같은 앨범의 차이점은 구석기인과 뉴요커 수준에 되게 벌어진 거죠. 그게 겨우 3년 만에 일어난 거예요. 화학 반응.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대중들이 갑자기 풍요로워진 사운드에 귀가 즐거웠겠냐. 이런 것들이 경쟁을 통해서 만들어진 아주 좋은 선순환 고리. 네. 이렇게 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게 존재함으로 해서 자신이 발전하는 거는 물론이고 그 영역 자체가 한 차원 높은 차원으로 발달할 수 발달하죠. 있는 그러면서 또 그 발달 과정이 음악을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음악을 듣는 사람들의 즐거움을 그렇죠. 한 차원 높여주는 이제 경쟁이 참 좋은 거군요. 그러니까 그 비틀즈가 그 서전 페퍼 같은 앨범을 발표를 하면서 40대, 50대 어른들이 거실에 있던 전축에 그 LP를 올려놓기 시작했어요. 들만하다는 얘기지. 네. 그러면서 수요자층도 늘어나고 다양하게. 사실 그 클래식 음악은 이제 그건 죽은 음악이고 지금 그 대중음악이 과거의 클래식 음악, 고전 음악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도 이제 오스트리아 이쪽에서 이제 그 대중음악이 많이 발달했던 것처럼 그게 미국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이제 했던 것이고, 다행히 지금은 또 한국도 케이팝을 통해 가지고 그 하나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좋은 건데, 이를테면 모차르트, 베토벤 음악이 대중음악이 그대로 전수가 된 거지, 비틀즈가 된 거고 이런 것들은 실은 그거를 안 듣는다고 대중음악이라고 그렇게 무시하시는 분들은 얘기가 빗나갔네요. 딴 거 합시다.
네, 지금 잠깐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는 정말 그 다양한 사례들이 나오죠. 뭐 K-팝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가 우리 뭐 문화 육성 정책을 뭐 펴서 발전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 가수들의 정말 그 방송에 나오기 위한 그 처절한 노력, 그리고 인기를 얻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의 산물이고, 예. 또 조우석 평론가는 한국 문단이 죽었다. 뭐 갈라파고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한국 문단이 세계 문학과 겨룰 수 없는 그런 동떨어진 세계가 된 게 이 문단의 경쟁이 이 작동하지 않는 이런 데서 또 원인을 찾기도 하셨고, 또 이문원 편집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하죠. 영화, 한국 영화. 참 한국 영화 하면은 저희 때도 그렇지만 왜 스크린 커터 주장하고, 그리고 직배 영화 들어오면 한국 영화 다 죽는다 막 반대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불과 그게 그랬죠. 한 십몇 년 전의 얘기인 것 그 같아요. 정도죠. 그런데 지금 한국 영화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스크린 쿼터 같은 걸 통해 가지고 한국 영화를 보호했으면은 그 메인 스트림에 속하는 문화 영역이 아니고 바닥 문화 갖다 그냥 그거나 계속 네. 찍고 있었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한류의 음악에 이수만 대표가 있는 것처럼 영화 쪽에서는 강재규 감독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한국 영화를 헐리우드 영화처럼 만들 것이냐 외엔 관심이 없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평균 제작비가 5억 원 정도 하던 시절에 30억을 투자를 받아가지고 쉬리를 찍었고, 그 다음에 30억으로 큰 흥행을 거두니까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때 난데없이 또 100억을 들여가지고 태극기 휘날리미를 150억 들어갔구나,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키웠어요. 사이즈를 키워야지 수준이 올라간다는 사실을 그 사람은 직감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 영화가 세계에 먹히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쨌거나 볼만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스크린 쿼터를 갖다 계속하면서 우리를 보호해달라 하게 되면은 그런 모험가가 안 나오죠. 너무 당연한 거였는데, 다행히 그런 시기에 이수만이나 강재규 같은 사람도 있었던 사실은 되게, 어차피 그 경쟁이 모방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모방을 참 잘하던 분들인데 그 모방에서 결국 지금 봉준호가 나왔고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손순환 구조를 갖다 긴 안목으로 보면 참 좋은데, 네. 당장의 오늘 내일을 생각하게 되면은 보호받고 싶겠죠. 그래가지고 조우석 평론가 하신 얘기가 한국 문화에 그래서 내부에서 그냥 고사되는 그렇죠. 이런 게. 네. 이제 뭐 경쟁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쟁에서 그러면 진 사람들, 그죠? 패자.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래서 바로 이 경쟁을 싫다, 피하고 싶다, 자본주의는 경쟁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항상 그 경쟁에 이제 패자를 어떻게 할 거냐를 질문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한 이 예술인이 본 경쟁에서의 해답은 어떻습니까? 그 해답은요, 항상 같은 얘기지만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세상을 기준을 놓고 말을 하니까 그런 건데, 네. 물론 이제 대한민국이 그 나쁜 건 있어요. 그 줄을 갖다 몇 개 안 세우죠. 다양하게 줄을 서면 좋은데 다양하게 줄을 안 세우기 때문에 일단 문제가 생기고 경쟁을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는데, 그 손재주가 좋은 사람들이 그 일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또 기회가 생겨. 굉장히 그 다채로운 듯 하지만은 한국 사회는 굉장히 단조로운 사회입니다, 실은. 네. 할 게 별로 없어요. 애들이 무슨 공무원 하겠다고 하는 걸 탓하는데, 뭐 이것저것 메뉴가 많은 것도 아닌데 고를 수 별로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경쟁에서 탈락한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건요, 그 골프를 처음 칠 때 내가 타이거 우즈만큼 치겠다 생각하고 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상하게 다른 그 스포츠나 이런 데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경쟁하고 내가 당연히 못하는 건 그런데, 뭐 사회적 성취라든가 이런 거는 나한테도 당연한 권리가 또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거는 솔직히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솔직해지자. 솔직해져야 네. 돼. 근데 그거를 자꾸 네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인류 역사에 그런 세상은 오지도 않고 뭐 그러겠지만은 그것을 말하는 사람과 그걸 진짜로 말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결합했을 때 네. 그러면은 세상은 더더욱 그런 각도로만 보이게 되는 거고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도 모욕하게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절대 말 안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공부가 재능이라는 거거든요. 공부가 재능이다. 보통 공부는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노력만 하면 다 잘할 수 있다라고 많은 부모님들이 학생들에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예, 하실 텐데 그게 제일 나쁜 선동이에요. 선동이군요. 나쁜 그거부터 빨리 깨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할 말이 없고 구차하니까 무슨 뭐 잠은 푹 잤고 뭐 학교 수업을 들으면 EBS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의 그 머리에서 정보를 획득하고 구성하고 이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그 머리는 일반인 머리하고 달라요. 노력해도 안 돼요.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정말 독일처럼 몇 학년 되면 기술학교를 보내든지 이렇게 안 하고 얘는 머리가 좋은데 노력을 안 한다는 이런 거짓말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해서는 안 되는 애들이 대학을 가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까 대학생에 맞는 직업을 갖고 싶어 해요. 사회적 손실, 개인적 손실. 일을 배워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그걸 만들어야 되는 그 시기에 대학생. 그 다음엔 심지어는 대기업을 갖다 기본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 사고방식은 바꿔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경쟁이라는 것이 지금 이 책에서 이야기하듯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뭐 본질적인 그런 것이고 또 이 경쟁이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려면은 사실 사람마다 이 다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어떤 그 목표 하나를 이룬다라는 것 그래서 그걸 이루면 행복한 거고 이루지 못하면 불행한 것이고 뭐 이런 식의 사고에서 벗어난 거 좀 다양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겠네요. 누구나 자기가 획득할 수 있는 성취 한계는 있어요. 네. 그걸 위해서 노력하는 거지. 모두가 1등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거는 미친 사회죠. 그렇죠. 네. 본인들이 그걸 알아요. 네. 아는데 그거를 안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는 제가 볼 땐 선동이고 네. 미신이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절대로 부모님들은 애들한테 너는 머리가 좋아 이 말 하면 절대 안 돼요. 걔는 머리가 나쁜 거예요. 머리가 나쁜 공부 못하는 거거든요. 네. 심지어는 저희 윗집에 어떤 애 피아노를 치는데 같은 놈을 갖다가 지금 3년째 치고 있어요. 네. 제가 정말 피아노가 너무 불쌍해. 피아노가 불쌍한. 피아노가 불쌍해요. 애는 안 불쌍해. 보니까 즐거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 빨리빨리 끊어주지 않으면은 네. 이게 실제로 사회적 소음이 되는 거예요. 인간 자체가.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애들이 최대한 많은 환경에 경쟁에도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많은 환경에 노출시켜가지고 내가 뭘 잘하는지를 갖다가 내가 뭐 잘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걸 갖다가 찾아보게 하는 거가 좋은 부모의 역할인데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회가 그 역할을 좀 맡아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게. 그것은 결국은 얘가 가지고 있는 경쟁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줘야 돼. 경쟁이 즐거워지거든요. 네. 일단 공부 못해가지고 공부 못한다는 표현은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공부 못할 수 있지. 내가 뭐 스포츠 못하는 것처럼. 근데 무슨 뭐 자동차 무슨 이렇게 정비 같은 데 가서 애들 너무 즐거워하는 걸 볼 때마다 저는 네. 저런 기회를 만들어 줘가지고 난 정말 손재주가 정말 예민해서 뭐 이렇게 기계를 잘 만진다. 네. 이런 즐거움 만들면 얘는 경쟁해요. 네. 여기서 자동차 명장이 나오는 거고. 네. 여기서 뭐 셰프도 있지만은 네. 너무 단조로워 아직까지도 더 많은 데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할 땐 경쟁이 즐겁죠. 지금 애들이 경쟁을 안 즐거워하는 것은 내가 못하는 거에 끌려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첫 번째가 공부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또 심지어 자연에서 우리 뭐 도태되지 않고 우리 곁에 살아남은 종, 이런 것들이 다 경쟁의 산물이잖아요. 경쟁이라는 것의 위대함, 이거를 이야기할 때 이런 질문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경쟁이 없었다면 그럼 어땠겠는가, 이 세상이. 아마 뭐 더 잘하려는 노력, 뭐 물건을 더 잘 만들려는 노력, 좋은 작품을 내려는 노력, 또 더 아름다워지려는 노력? 뭐 이런 게 없는 그런 세상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 없는 세상을 말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경쟁과 그다음에 그 뭐죠? 이 이상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돌연변이가 네. 발전을 갖고 오는 거잖아요. 네. 경쟁이 없는 세상은 있을 수도 없겠지만 있는다고 하면 어떤 거냐면은 그 기독교라는 종교가 네.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이런 것만 아니면 참 괜찮은 종교예요. 사람이 네. 계속 산다고 생각해봐. 네. 이 사람 노력을 하겠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죽음과 경쟁을 해요. 죽음과 경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의 인생에서 노력을 하는 건데 안 죽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무것도 예술가가 예술을 하겠어요? 내가 죽기 전에 뭘 남겨야 되기 때문에 예술을 하게 되는 거고 어떤 식으로는 자기 어떤 실현을 하는 거거든요. 일반인들 가장 많이 하는 실현은 애를 낳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경쟁이 없다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 아닌 상태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게, 아까도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안재욱 선생님 말대로 살아있는 동안은 날마다 경쟁. 대신 불행한 경쟁자가 되지 말고 내가 조금이라도 능력 있는 부분에 가가지고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네. 노력하면서 살자. 네. 안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냥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을 해줘야죠. 어쩔 거야 그거 갖다가. 경쟁을 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이 사람들한테는 세상이 지옥일 거야. 네. 어쩔 수가 없죠. 그것은 그것까지 다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순간에 네.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들은 전부 다 그 사회적 허위, 허언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인정도 네. 인정하고. 네. 네, 이 예술가가 본 경쟁. 이게 지금 아주 그 시청자분들께는 좋은 소식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이북 형태죠. 그러니까 예.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게. 볼 수 있는 예. 그런 예. 예, 자유경제원의 홈페이지에 이지식 이지식 그 코너에 가시면 우리 남정욱 교수님 편저의 이 아름다운 경쟁은 왜 아름다운가 예술가가 본 경쟁을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읽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경쟁에 대해서 딱딱하게 풀어놓은 어떤 이야기보다도 예술가들이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이 경쟁의 묘미 이런 것들을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남정욱 교수님 오늘 자유인의 서재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저도 대단히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